어느 여름밤 한강의 소설 흰 속 주인공은 폐허가 된 옛집에서 흰 옷감을 손에 들고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이 이야기의 여정에 동행하면서 우리는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감미롭고도 처연한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절대로 더럽혀질 수가 없는 어떤 흰 것에 관한 이야기. 한국인 최초 맨부커상 수상작가 한강의 소설 흰. 2018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작으로 선정된 이 작품은 2013년 겨울에 기획해 2014년에 완성된 초고를 바탕으로 글의 매무새를 닳도록 만지고 또 어루만져서 2016년 5월에 처음 펴냈던 책이다.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 소설은 한 권의 시집으로 읽힘의 손색이 없는 65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강보, 베네옷, 각설탕, 입김, 달, 쌀, 파도, 백지, 백발, 수의. 작가로부터 불려나온 흰것의 목록은 총 65개의 이야기로 파생되어 나와 그녀와 모든 흰이라는 세 개의 장 아래 담겨 있다. 한 권의 소설이지만 각 소제목, 흰것의 목록들 아래 각각의 이야기들이 그 자체로 밀도 있는 완성도를 자랑한다. 나에게는 죽은 어머니가 23살에 낳았다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죽었다는 언니의 사연이 있다. 나는 지구의 반대편에 오래된 한 도시로 옮겨온 뒤에도 자꾸만 떠오르는 오래된 기억들에 사로잡힌다. 나에게서 비롯된 이야기는 그녀에게로 시선을 옮겨간다. 나는 그녀가 나 대신 이곳으로 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그녀를 통해 세상의 흰 것들을 다시금 만나기에 이른다. 소설의 전체가 다 작가의 말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한 이 작품을 통해 한강의 소설에 관한 모든 것을 엿볼 수 있다. 흰이라는 한 글자에 매달려 파생시킨 세상의 모든 흰 것들에 대해 한강이 써내려간 한강의 문장들 속에서 한강이 끌어올린 넓고도 깊은 서사를 만나게 된다. 소설 발간 즈음 한강은 고요하고 느린 퍼포먼스를 벌였고 최진혁 작가가 제작한 영상 속에서 언니 마이너스 하기를 위한 행위들을 언어 없는 언어로 보여주었다. 그 퍼포먼스가 글과 함께 배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2018년 흰을 새 옷으로 갈아입혀 독자들에게 새롭게 선보인다. 한강의 흰은 이 영화와 상징으로 가득 찬 작품입니다. 작가는 흰색을 통해 삶의 여러 단면을 자유롭게 탐색하며 시선을 이끄는 서사를 구사합니다. 이 책은 주로 흰색과 관련된 다양한 사물들, 눈, 벽, 드레스 등을 중심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주인공이 흰색을 매개로 삶과 죽음을 성찰하는 과정을 따라가며 전개됩니다. 흰색은 순수함의 상징이자 동시에 추상의 경계를 보여주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자기 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목차 1장 나, 2장 그녀, 3장 모든 흰. 해설 권희철 문학평론가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우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작가의 말.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날카로운 시간의 모서리, 시시각각 갱신되는 투명한 벼랑의 가장자리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살아온 만큼의 시간 끝에 아슬아슬하게 한 발을 디디고 의지가 개입할 겨를 없이 서슴없이 남은 한 발을 허공으로 내딛는다. 특별히 우리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것밖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당신에게 내가 흰 것을 줄게. 더럽혀지더라도 흰 것을. 오직 흰 것들을 건넬게. 더 이상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게. 이 삶을 당신에게 건네어도 괜찮을지. 얼굴로 몸으로 세차게 휘몰아치는 눈송이들을 거슬러 그녀는 계속 걸었다. 알 수 없었다. 대체 무엇일까? 이 차갑고 적대적인 것은? 동시에 연약한 것, 사라지는 것,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이것은? 어떤 기억들은 시간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는다. 고통도 마찬가지다. 그게 모든 걸 물들이고 망가뜨린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면 지금 나는 이 삶을 살고 있지 않아야 한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 당신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어둠과 빛 사이에서만, 그 파르스름한 틈에서만 우리는 가까스로 얼굴을 마주본다. 길었던 하루가 끝나면 침묵할 시간이 필요하다. 난로불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듯 침묵의 미미한 온기를 향해 굳은 손을 뻗어 펼칠 시간이. 모국어에서 흰색을 말할 때 하얀과 흰이라는 두 형용사가 있다. 솜사탕처럼 깨끗하기만 한 하얀과 달리 흰에는 삶과 죽음이 소슬하게 함께 배어 있다. 어쩌면 아직도 나는 이 책과 연결되어 있다.
흔들리거나 금이 가거나 부서지려는 순간에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었던 흰 것들을 생각한다. 나는 신을 믿어본 적이 없으므로 다만 이런 순간들이 간절한 기도가 된다. 출판사 서평을 듣겠습니다. 고독과 고요 그리고 용기. 이 책이 나에게 숨처럼 불어넣어 준 것은 그것들이었다. 1. 이 책의 끝에 붙일 작가의 말을 쓰겠느냐고. 편집자가 물었던 2016년 4월에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이 책 전체가 작가의 말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던 기억이 난다. 이제 2년이 지나 개정판을 준비하며 비로소 어떤 말을 조용히 덧붙여 쓰고 싶다는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작가의 말에서 2018년 봄 한강 작가의 소설 흰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2년 전 5월에 세상에 나와 빛의 겹겹 오라기로 둘러싸인 적 있던 그 흰에 새 옷을 입히게 된 건 소설 발간의 즈음에 행했던 작가의 퍼포먼스가 글과 함께 배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습니다. 작가의 고요하고 느린 퍼포먼스들은 최진혁 작가가 제작한 영상 속에서 그녀의 언니 아기를 위한 행위들을 언어 없는 언어로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다시 만나게 된 한강 작가의 소설. 흰은 술을 놓듯 땀을 새어가며 지은 책, 그런 땀방울로 얼룩진 책입니다. 이참이 아니라면 흰이라는 한 글자에 매달려 그가 파생시킨 세상. 모든 흰 것들의 안팎을 헤집어 볼 수가 있었을까요? 흰이라는 한 글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노라니. 흰이라는 한 글자의 생김과 발음에서 끌어넘친 숭늉처럼 찐득찐득한 슬픔 같은 게 밀려듭니다. 흰, 익숙한 듯 편안했다가 낯선 듯 생경스러워지는 이 느낌의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안다고 말할 수도 또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이 기묘하고 미묘한 흰이. 세계 속에서 한강이 끌어올린 서사는 놀라우리만치 넓고 깊습니다. 예민하면서도 섬세한 특유의 감각으로 예리하게 건져 올린 사유는 얼음처럼 차갑고 막 빠져나온 뼈가루처럼 뜨겁습니다. 우리는 모두 흰에서 와서 흰으로 돌아가지 않던가요? 한강이 백지 위에 힘껏 눌러 쓴 소설 흰. 그 밖에 모든 흰 것을 말하는 소설 흰. 흰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절대로 더럽혀질 수가 없는 어떤 흰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 흰 것에 대해 쓰겠다고 결심한 봄에 내가 처음 한 일은 목록을 만든 것이었다. 그렇게 작가로부터 불려나온 흰 것의 목록은 총 65개의 이야기로 파생되어 나와 그녀와 모든 흰이라는 세 개의 장 아래 스미어 있습니다. 한 권의 소설이지만 때론 65편의 시가 실린 한 권의 시집으로 읽힘에 손색이 없는 것이 각 소제목 아래 각각의 이야기들이 그 자체로 밀도 있는 완성도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얇은 볼륨감을 가진 이 한 권의 소설은 쉽게 읽혀버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아주 느릿느릿 읽게 하다가 흐린 연필 한 자루를 들어 문장에 혹은 단어의 실금을 긋게 하다가 다시금 앞서 읽은 페이지로 돌아가 그 앞선 데서부터 다시금 읽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의 멍울 같은 게 책장에 스미면서 점점 묵직해져가는 소설. 흰의 무게감을 받치기 위해 불려나온 흰 것들. 예컨대 강보, 베네옷, 달떡, 안개, 흰도시, 젖, 초, 성애, 서리, 각설탕. 흰돌, 흰뼈, 백발, 구름, 백열정구, 백야, 얇은 종이의 하얀 뒷면, 흰나비, 쌀과 밥, 수익, 소복, 연기, 아랫니, 눈송이들. 만년설, 파도, 진눈깨비, 흰개, 눈보라, 재, 소금, 달 레이스 커튼, 입김, 흰새들, 손수건, 은하수, 백목련, 당이정 등등 온통 무참히도 흰 것들의 이름을 나지막하게 발음해봅니다. 이 소설은 이렇듯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는 두 가지 과정 속에 불현듯 진정한 제 속내를 들켜주기도 한다지요. 흰 것을 떠올리고 불러내고 불러주고 글로 쓰는 일련의 과정이 결국은 흰 것을 보고 흰 것을 읽는 우리를 치유시켜주는 일이 아닐까요? 4. 익숙하고도 지독한 친구 같은 편두통에 시달리는 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죽은 제 어머니가 23살에 낳았다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죽었다는 언니의 사연이 있습니다. 지난 봄 누군가 나에게 물었지요. 당신이 어릴 때 슬픔과 가까워지는 어떤 경험을 했느냐고. 그 순간 나는 그 죽음을 떠올립니다. 어린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무력한 짐승. 달떡처럼 희고 어여뻤던 아기.
그이가 죽은 자리에 내가 태어나 자랐다는 이야기. 나는 지구 반대편에 오래된 한 도시로 옮겨온 뒤에도 자꾸만 떠오르는 오래된 기억들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 우연히 1945년 봄 미군 항공기가 촬영한 이 도시의 영상을 보게 되지요. 유럽에서 유일하게 나치에 저항하여 봉기를 일으켰던 이 도시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깨끗이 본보기로서 쓸어버리라는 히틀러의 명령 아래 완벽하게 무너지고 부서졌던 도시. 그 후 70년이 지나 재건된 도시 곳곳을 걸으면서 나는 처음 그 사람, 이 도시와 비슷한 어떤 사람의 얼굴을 곰곰이 생각하기에 이르지요. 오직 목소리만을 들었을 것이다. 죽지 마. 죽지 마라 제발. 알아들을 수 없었을 그 말이 그이가 들은 유일한 음성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확언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다. 그이가 나에게 때로 찾아왔었는지, 잠시 내 이마와 눈언저리에 머물렀었는지, 어린 시절 내가 느낀 어떤 감각과 막연한 감정 가운데 모르는 사이 그이로부터 건너온 것들이 있었는지, 어둑한 방에 누워 추위를 느끼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니까. 죽지 마. 죽지 마라 제발. 나에서 비롯된 이야기는 그녀에게로 시선을 옮아가기에 이릅니다. 죽지 마. 죽지 마라 제발. 그 말이 그녀의 몸속에 부적처럼 새겨져 있으므로 나는 그녀가 나 대신 이곳으로 왔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통해 세상의 흰 것들을 다시금 만나기에 이릅니다. 희게 얼어있는 바다여, 태양의 빛이 조금 더 창백해지기 시작하는 서리가 내릴 무렵이야. 죽은 나비의 투명해져가는 날개여, 움켜쥘수록 차가워지는 창백한 두 주먹이야. 검은 코트 소매에 내려앉았다 녹아 사라질 때까지 1, 2초를 살다가는 눈이여. 안간힘을 다해 움켜쥐어온 모든 게 기어이 사라지리란 걸 알면서 걸을 때 내리는 진눈깨비여. 어느 추워진 아침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우리 몸이 따뜻하다는 증거로 입술에서 처음으로 새어나오는 흰 입김이여.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 흰 새여. 날개를 반쯤 접은 새처럼. 머뭇머뭇 내려앉을 때를 살피는 혼처럼 떨어지는 손수건이여. 얇은 종이의 하얀 뒷면 같은 죽음이여. 이 도시의 사람들이 그 벽 앞에 초를 밝히고 꽃을 바치는 것이 넋들을 위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안다. 살육당했던 것은 수치가 아니라고 믿는 것이다. 가능한 한 올해의 애도를 연장하려 하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두고 온 고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했고 죽은 자들이 온전히 받지 못한 애도에 대해 생각했다. 그 넋들이 이곳에서처럼 거리 한복판에서 기려질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고 자신의 고국이 단 한 번도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보다 사소하게 그녀는 자신의 재건에 빠진 과정이 무엇이었는지도 알게 되었다. 물론 그녀의 몸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녀의 넋은 아직 육체에 깃들어 있다. 그러니 몇 가지 일이 그녀에게 남아있다. 거짓말을 그만둘 것, 눈을 뜨고 장막을 거들 것, 기억할 모든 죽음과 넋들에게 자신의 것을 포함해 초를 밝힐 것, 결혼을 앞둔 동생의 신부가 죽은 어머니의 몫으로 마련해온 흰 무명 치마 저고리를 태우면서 나는 생각합니다. 당신 올 수 있다면 지금 오기를. 연기로 지은 저 옷을 날개옷처럼 걸쳐주기를. 그리고 나는 말합니다. 모든 흰 것들 속에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내쉰 숨을 들이마실 것이라고. 모든 흰의 이름으로 알게 되고 앓게 된 통증. 이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견뎌낸 뒤에 나누는 작별의 인사라니 최선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이 진정한 만남의 인사라 할 수 있겠지요. 이승과 저승 사이를 소리 없이 일렁이는 저 거대한 물의 움직임이 그렇게 섞이는 거라지요. 죽지 마. 죽지 마라 제발. 말을 모르던 당신이 검은 눈을 뜨고 들은 말을 내가 입술을 열어 중얼거린다. 백지에 힘껏 눌러 쓴다. 그것만이 최선의 작별의 말이라고 믿는다. 죽지 말아요. 살아가요. 희는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를 무력하게 만드는 소설입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벽을 모래로 허물고 삶과 죽음이라는 단단함을 무르게 만들고 삶과 죽음이라는 당연함을 낯설게 하고 삶과 죽음이라는 평면을 입체로 분산시키고 삶과 죽음이라는 유한을 우주라는 무한으로 확장시킵니다. 넘나든다는 일은 몸의 유연성을 기르는 일이지요.
유연한 사고가 빚어내는 끌어안음은 연대를 이루기에 충분하지요. 산자와 죽은 자의 연대, 어차피 모든 산자는 모두 죽은 자가 될 것이 아닌가요? 아기의 베네옷이 수의가 되고 강보가 관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삶과 죽음의 결속입니다. 책은 흰색으로 이루어진 여러 사물을 통해 삶의 순수성, 죽음의 평온함,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얽히고 설킨 관계를 아름답게 풀어냅니다. 또한 한강은 흰색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섬세하고 연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평소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흰색으로 상징된 소소한 것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시각도 새로운 의미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흰을 읽은 독자들은 대체로 깊은 감동과 함께 삶의 고요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더욱이 책을 덮은 후에도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흰색의 이미지가 떠나지 않으며 그 순수한 느낌이 자신을 끊임없이 이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강의 문체와 상징적인 표현이 이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